안녕하세요. Next.js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Next.js 어떻게 다룰 거냐? 네, 실은 제가 이것도 또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녹음 방금 마쳤다가 제 그 마이크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틀어보니까 이번엔 또 무금이에요. 네, 지금 두 번째 걸 목이 약간 갔는데 아까 30분 정도 했거든요. 네, 어쨌든 Next.js의 공식 문서가 지금 보이시죠? Next.js.org docs 여기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같이 좀 배워보려고. 저도 뭐 Next.js 잘 알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저도 그냥 같이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살짝 먼저 읽어보긴 했는데 여기서 주안점은 일단 오늘은 이 페이지 내용은 다 다루지 않거나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지침? 그거까지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 Next.js 공식 다큐멘트입니다. 그래서 환영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 자, 그 다음 Next.js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녹음 때도 이걸 했었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프레임워크인데, 이 프레임워크의 수식어가 매우 독특합니다. 리액이 수식어예요. 그죠? 리액 프레임워크이다. 근데 요거에 대한 게 뒤에 계속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Next.js는 리액을 품은 프레임워크예요. 제가 두 번 설명하니까 조금 더 설명이 좋네요. 그래서 리액을 품은 프레임워크이다. 그러니까 리액이 기본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리액이 기본 들어있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냥 웹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요. 풀스택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 의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리액이라고 한다면 리액은 주로 화면 만드는 즉 UI 개발을 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Next.js는 리액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리액을 써서 즉 리액 컴포넌트를 써서 유저 인터페이스 만듭니다. 그게 어디 딴 데 뭐 갖다 버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Next.js를 우리가 쓴다라고 하더라도 유저 인터페이스는 리액으로 한다는 거죠. 리액 컴포넌트로. 그럼 Next.js는 뭐 하는데요? Next.js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액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 기능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기능과 최적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뒤에서 저도 이제 이거 한 번 두 번째 똑같은 얘기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좀 나아졌는데 리액이 잘하는 바가 있는데 조금 부족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바탕에는 Next.js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상화하고 자동으로 설정해 준다. 툴링에 대해서 그 어떤 거냐면은 리액이 필요로 하는 툴링이라는 표현이 도구 작업이잖아요. 도구 작업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무슨 번들링, 컴파일링 등등등 이런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했을 때는 사실 그냥 자바스크립트 짜서 그냥 그 자바스크립트 포함하는 웹페이지 로딩하면 끝났죠. 정말 가볍고 단순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의 모던한 현대 웹 애플리케이션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그 작업들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리액이 죄송합니다. Next.js는 너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하게 해주고 대신 Next.js는 너를 위해서 설정을 좀 도와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실 현대 개발에서 설정이 참 많은 시간을 잡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너가 혼자 개발하건 여러 명이서 같이 하건 간에 Next.js는 네가 인터랙티브하고 다이내믹하고 빠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성능이 좋은 빠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인터랙티브하고 다이나믹하고 빠르다라는 표현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그 넥스트에서 밀고 있는 모토 같아요. 자, 그렇고요. 메인 피처. 넥스트.js 자체의 메인 피처를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 그 1차 녹화 때 조금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약간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궁금하시면 그냥 훑어보십시오.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문서 쓰는 법도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라우터 설명도 나중에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실은 중요한 얘기가 좀 그 밑에 있거든요. 요겁니다. 선수 지식. 자, 이 문서가 그래도 나름 친절하게 쓴다고 썼지만 그래도 이게 친절의 끝이 어디냐 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논의하는 어떤 기준선을 잡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잡아서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넥스의 기능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수 있대. 그래서 그런데 또 넥스JS가 뭔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때마다 관련된 문서의 링크도 주긴 하겠다.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문서, Next.js의 이 본진 문서를 잘 활용하려면, 가장 잘 활용하려면, 그래도 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이해,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리액이죠. 자바스크립트는 리액에 포함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 그 관점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웹 개발하면 웹 개발 3대 기술이잖아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JS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여기는 리액이다. 넥스트.js는 굉장히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리액 프레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웹 개발은 웹 개발의 3대 요소는 HTML, CSS, 리액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리액에 물론 자바스크립트 포함되어 있지만, 그죠? 자, 특히 여기 제가 리액을 공부하긴 했는데 사실은 아직 그렇게 뭔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내지는 전 리액 모르는데요. 뭐 이런다든지 이런 경우를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운데이션 코스 리액 넥스트JS 기초반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너한테 기초를 내가 닦아주게 하겠다. 어우, 기초 당연히 닦아야죠. 그래서 우리 본진 문서를 계속 따라가기 전에 여기를 먼저 다 마스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은 넥스트JS를 살짝 도입했지만 파운데이션 코스를 따라가는 거에 주안점에 맞춰져 있어요. 자, 눌러야죠. 자, 여기 제가 지금 낙서 모드로 돼서 클릭이 안 되네요. 그죠? 제가 마우스도 지금 안 들고 왔어요. 자, 이제 꺼야겠네요. 그죠? 자, 이 기능을, 네, 끄야겠죠? 자, 다시 링크를 가겠습니다. 자, 이게 파운데이션 인트로덕션입니다. 자, 파운데이션 인트로덕션 보도록 할게요. 다시 노트를 켜는 게 좋겠죠?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태블릿으로 지금 와콤 태블릿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다시 노트 편집 됐죠? 자, Next.js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자바스크립트, 리액, 그리고 관련된 웹 개발 컨셉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와 리액은 굉장히 폭넓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Next.js를 할 준비가 되는지를 어떻게 알죠?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주 그냥 일단 했다는 듯이 아주 친절하게 초보자에게 친화적이고 예제를 기반으로 주도로 하는 코스를 제공해서 Next.js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선수 지식, 사전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간단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할 거고요. 일단은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리액과 Next.js로 옮겨갈 겁니다. 자, 각 섹션은 이전 섹션에 기반해서 넘어가니까 어디든 시작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 튜토리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있다. 하지만 리액은 몰라도 된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 Next.js 관심 있어서 여기 왔는데 실은 제가 이 세 개를 잘 몰라요 하면은 이 뒤에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잠안 올 때 ASMR로 뭐 그런.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세 개 정도는 미리 좀 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혹시 나는 리액에 이미 도가 텄다. 근데 Next.js만 그냥 같이 공부하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일로 가셔도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또 이게 펜이 그죠? 펜을 꺼야지 이게 가겠죠? 자, Next.js가 뭐냐? 라는 건데요. Next.js는 여기 나온 것처럼 리액 프레임워크입니다. 유연한 리액 프레임워크. 유연한 리액 프레임워크.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빌딩 블럭을 준다라는 거죠. 구축, 자료, 블럭 이런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자, 그래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현대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데 생각해야 될 것들이에요. 주요 과제, 사안, 뭐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요 아까 것들의 몇몇 것들은 아까 그 Next.js의 주요 기능이기도 했어요. 라우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렌더링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순서대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역시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뭔가 그 사용자들이 소비할 무언가를 주고 또 사용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소비할 컨텐츠를 줘야 되고 사용자들과 상호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뭐 속도 화면이라고 그러죠. 화면이 한 개가 아닐 때가 많잖아요. 뭐 화면이 여러 개 있을 때 뭐 화면 간의 이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건가, 어떻게 하게 해줄 건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를 우리 데이터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죠. 정적이나 동적인 컨텐츠를 렌더 즉 브라우저 화면에 어떻게 뿌릴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서드파티 서비스랑 어떻게 연동할지 그 다음에 배포 같은 거 어떻게 할지 성능은 어떻게 할지 확장성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있는데 굉장히 이게 좀 흥미로워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혹은 그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유지 보수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팀이 어떤 경험을 갖는지 경험이 속된 말로 그지 같다. 이런 좀 안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것들이 생겨요. 뭐냐면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한 각각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직접 만들지 아니면은 남이 만든 걸 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음. 근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이 만든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중에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좀 목적지는 Next.js지만 Next.js의 근간이 되는 게 리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이런 문제들, 우리한테 그 주어진 그런 과제들, 애플리케이션 만든다 하면 이런 것들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의 솔루션을, 해결책을 직접 다 만들지. 예를 들면 유저 인터페이스 어떻게 풀 건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라우팅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것을 쓸 건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Next.js를 쓴다 하면 리액을 쓰는 거기도 하니까 리액을 써서 그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리액이 뭐냐라고 되는데요. 리액의 정의가 아주 한 줄로 굉장히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또 볼드 표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볼드 표시. 사실은 제가 해서 그 망친 녹음, 음성 없는 녹음, 녹화 거기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정의가 아주 말끔한 경우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꼭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리액에 대한 면접을 이제 질문을 하면 리액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 뭐 주저리 막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바로 그냥 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대답을 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유저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입니다. 라고 하면은 맞는 거긴 한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붙는 수식어들이 라이브러리를 꾸미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꾸미는 빌딩 꾸민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대충 그런 거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 쓰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라고 하면은 뭐 정의는 상당히 잘 된 거죠. 제가 왜 얘기했냐면 제가 어제 그 다른 그 컨텐츠 지금 만들다가 파이토치 튜토리얼을 하고 있거든요. 파이토치 튜토리얼의 첫 번째 내용이 텐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파이토치 튜토리얼 공식 튜토리얼 문서에 텐서에 대해서 정의를 텐서는 뭐다 이렇게 정의를 안 하는 거예요. 텐서는 뭐랑 비슷하고 텐서는 뭐랑 비슷하고 그래서 비슷하다고만 얘기하고 뭐랑 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위키피디아에 찾아봤어요. 텐서의 수학적인 정의. 그런데 정의를 그가 파이토치에서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텐서의 정의조차도
텐서는 is 뭐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고, 텐서는 뭘 이렇게 텐서 이런 거랑 뭐 나타낸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레프레젠테이션. 어. 텐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정의가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리액은 그런 건 아니고 확실하게 정의를 잘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유저페이 인터페이스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보고 지금 화면상에서 소통하는 요소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소들을 다 모아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죠. 여기 그 어떤 웹브라우저에서 이런 화면이 나왔다면 로고, 애드레스, 주소, 그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브레드스크럼, 그다음에 뭐 폼, 뭐 입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엘리먼트들이죠. 이 엘리먼트를 다 모은 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리액이 뭐냐면 유저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러면 유저 인터페이스가 뭐냐고 하냐면은 사용자한테 보여지거나 사용자랑 소통하기 위한 그런 엘리먼트 구성 요소였어요. 근데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 리액이 이런 UI를 만드는데 유용한 함수를 제공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함수 기능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지는 어떻게 쓸지는 개발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오늘 사실 제가 이거 여기 지금 키보드를 안 들고 와서 지금 그거는 못 하겠는데 오늘 안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 최근에 그 뉴스로 그 소프트웨어를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얘기하면 말로 자연어로 만드는 그런 뭐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재밌게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개발자가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안 하겠죠. 자,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약간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요. 원래 제가 풀스크린으로 하는데 요상하게 이 밑에가 그게 안 가라앉네요. 얘가 지금 또 이거 녹화 안 됐겠지? 설마? 이 화면만 녹화되길 바라면서 시간은 약간 나와도 괜찮은데 아무튼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리액의 성공의 일부는 상대적으로 unopinionated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난 망한 녹화에서 사전 찾아봤는데 뭐 보시다시피 opinionated의 반대말이에요. opinionated는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독선적인 뭐 고집 부리는 약간 뭐 자신의 의견에 집착하는 약간 그런 뜻이에요. 썩 긍정적이진 않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니까 좀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에 다른 뭐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다라는 뜻입니다. 너그럽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리액이 시작이 UI를 만드는 거에 에서 시작했잖아요. UI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긴 하죠. 근데 이 전체 웹 애플리케이션이 UI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UI가 아닌 다른 부분들, 뭐 속칭 백엔드나 그런 것들의 관점에 대해서도 나는 뭐 백엔드는 걷다 보지도 않아. 필요 없어. 뭐 나는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래 뭐 백엔드 뭐 이런 백엔드도 있을 수 있고 난 뭐 저런 백엔드도 있을 수 있고 나도 백엔드에 관심 많아. 백엔드에 열려 있어. 약간 그런 거라는 거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생태계가 활짝 열려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리액을 좀 용비어천가식으로 띄워주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근데 리액 애플리케이션을 바닥부터 만드는 거는 삽질이 많아. 그래서 삽질이 많고 툴 설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래서 약간 리액을 띄워주는 듯 하더니만 또 스파이크를 내다 꽂네요. 내다 꽂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리액이 또 그렇게 만만치도 않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리액에 대해서 좋은 점과 약간의 나쁜 점, 부족한 점을 같이 언급했습니다.
Next.js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액에 기반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Next.js가 이 도구 사용과 설정을 도와준다는 거죠. 리액을 위해서. 그리고 리액과 관련된 그런 리액을 위해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의 구조와 기능과 최적화도 제공해준다. 그러니까 사실 리액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저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서 시작을 했다면 이제 Next.js는 그것을 기반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아우르는 토탈 웹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이 되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Next.js가 UI는 당연히 리액으로 하는 건데 그 바탕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서버 사이드 렌더링, 서버 사이드 제너레이션, 뭐 라우팅, 그러니까 리액을 안 해주는 거, 그런 거, 뭐 패칭,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해줘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UI 만드는 건 리액으로 계속 해. 그 다음에 Next.js 기능을 점진적으로 채택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공통적인 요구사항, 예를 들면 페이지 이동 같은 라우팅, 데이터 갖고 오는 거, 서드파티 인테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Next.js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개발자도 그리고 사용자도 경험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진짠가? 자, 그래서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펜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끄고 텍스트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메인 테마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까지 다 요게 약간 내용이 길거든요. 끝에 한번 봐볼게요. 제가 끝에까지 할 수 있네요. 네, 이번 거는 아까는 30분 넘었는데 이번 제가 앞을 과감하게 자르는 통에 30분은 안 넘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리액이라고 좀 제목이 돼 있죠.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린다. 다시 그린다라고 있어요. 렌더링. 저도 사실 이 렌더링이라는 표현을 컴퓨터 하면서 쓰는 경우가 몇몇 군데 있는데 주로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는 느낌을 렌더링을 써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컴퓨터 그래픽스, 게임 쪽. 그쪽에서 렌더링이라는 표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브라우저 쪽도 렌더링을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액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브라우저가 너의 코드를 어떻게 해석해서 인터랙티브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액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웹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대단하죠. 지금부터는 리액 이전에 실제로 이 HTML이 시작해서 브라우저에서 보이기까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전 녹화에서는 그렇게까지 강조하진 않았는데 이건 어쩌면 제가 자꾸 면접 얘기를 해서 그런데 면접도 그렇지만 개발자들 특히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나 또 혹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리액을 또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만약에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방문을 하면은 사실은 이게 뭘로 방문하냐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방문을 하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서버가 그 HTML을 브라우저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 브라우저가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돼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왼쪽 이게 서버가 주는 브라우저한테 주는 HTML 파일입니다. 여기 뭐 확장자 HTML 써있고 텍스트 파일이에요. 플레인 텍스트 파일입니다. 제가 플레인 텍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파일을 뭐 어떠한 텍스트 에디터 열어도 다 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태그나 엘리먼트라고 부르는 그래서 HTML 태그, HTML 엘리먼트, 뭐 이렇게 div 엘리먼트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여요.
사람들이 다 이거 보고 사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옆에 이게 DOM이라고 써있죠. DOM, DOM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브라우저가 받았죠. HTML 파일을. 그러면 그 HTML 받은 거를 읽어요. 이거 사실 읽었다는 표현은 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인 표현은 파싱이라고 하죠. 파스를 합니다. 파싱을 하는데 파싱해서 뭐 하냐?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만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돔이 뭐냐면 여기 그림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뭐 대강은 이렇게 HTML 이렇게 있고 바디 이렇게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는 이렇게 짝이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태그는 이렇게 오프닝하고 클로징 이루어져 있잖아요. 돔은 그 짝까지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이 계층 구조에 맞게 이렇게 하나씩 하시고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돔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돔이 뭐냐면 오브젝트인데 표현이에요. 자, 이 representation이라는 말이 기술 계층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망한 녹음을 뒤로 한 채 기분 전환을 해서 카페로 왔는데 지금 아마 어쩌면 배경 소리로 음악도 들릴 수도 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도 들릴 수도 있어요.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 계열의 과학이나 이 기술 계열의 문서에서 보이는 그 representation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서 좀 고찰을 해봤어요. 뭐냐면 지금 보시는 HTML 엘리먼트라고 하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추상적인 겁니다. 제가 영어로 좀 추상적일 거예요. 이게 왜 추상적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HTML 엘리먼트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요. HTML 엘리먼트를 진짜 머리 떠올릴 수 있냐? 바디 태그 띄워올려 보세요. 떠오르죠? 자, 바디, 뭐 디브. 물론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웹브라우저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웹브라우저도 띄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오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대상인데 이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거가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려면은 형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일입니다. HTML 파일.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문서를 생각해요. 뭐 문서에 본문도 있고요. 그 문서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엔지니어스란 단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서에 뭐 러블레이스, 하퍼, 해밀턴 같은 이름도 있어요. 그 이름이 리스트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생각을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전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그게 구체적인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형태, 구체적인 표현, 파일 레프레젠테이션이 HTML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은 게 뭐냐면 같은 거를 가리키지만 같은 거를 표현하지만 얘는 파일이 아닌 거예요. 파일 형태가 아닌 거예요. 네, 내 머릿속에 있는 혹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가 나를 호출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한테 전달하고 싶은 알맹이는 HTML 엘리먼트지만 그 HTML 엘리먼트를 일단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할 때에는 파일이라는 표현으로, 파일이라는 형태로 일단은 전달했습니다. 근데 파일이라는 형태로 전달받은 브라우저가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든 읽더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형태로 바꿔요. 이게 이제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형태를 바꿔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트랜스포메이션 왜 하냐도 중요하지만 왜 한다기에 그 하는 형태가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라는 것도 꽤나 중요한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라는 거는 쉽게 가면 인메모리, 즉 여러분들 컴퓨터의 메모리, 즉 이 CPU가 됐던 뭐가 됐던 이게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한 대상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바꿔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일로 서버가 야, 내가 저쪽에 있는 브라우저한테 줘야겠다라고 줄 때의 형태는 파일이지만 그 파일을 실제로 브라우저가 안전하게 받은 다음에 자, 이걸 내가 뭔가 좀 해야겠다. 아주 대표적으로 하는 게 화면에 그리는 거죠. 그런 걸 하려면 이 파일의 형태로는 안 되고 좀 그 효율적이지 않고 실제 이걸 CPU가 처리를 하려면 컴퓨터가 처리하려면 메모리상으로 올려놔야 메모리상에서 다룰 수 있게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파일의 형태를. 그래서 그게 바로 오브젝트 형태라는 뜻입니다. 오브젝트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같은 걸 가리켜도 같은 내용, 같은 개념, 같은 무언가를 가리켜도 형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다를 수 있고 다르게 해야 되고 변환해야 되고 이게 엔지니어의 숙명이에요. 네. 요 얘기하려고 좀 이렇게 빌드업 엄청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도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자, 도움이 뭐 하는 거냐? 보시면 여기 있던 것처럼 너의 코드와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해 다리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겠냐면은 트리 구조로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아마 이거는 트리 데이터 구조를 공부하신 분들, 자료 구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리라고 하면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여기가 부모고 여기가 자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씩 돼 있고 한 부모의 자식이 여럿, 반대로 자식들은 부모가 하나여야 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우리가 트리 구조인데 사실 자연 세계의 트리 구조와는 좀 다르죠. 자연 세계의 트리 구조는 밑에가 뿌리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루트고 이렇게 뻗어나가죠, 그죠? 맨 끝에 있는 게 리프죠. 네, 나뭇잎. 자,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트리라고 합니다. 자, 도미 트리 구조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도미고 이게 UI죠. 이거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그린 UI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UI.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돔으로 나온 거는 물론 돔도 지금 우리가 트리 구조를 지금 이렇게 일러스트, 즉 화면에 표시했지만 이게 사람이 웹브라우저 통해서 보는 그림의 형태는 아니죠. 이게 사람이 보는 그림 형태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여기다 HTML 파일 이 돔 오브젝트로 갖고 이게 UI 화면으로 바뀌는 거죠. 렌더 이렇게 되는 거죠. 3단계를 거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돔의 메소드를 써서 사실은 돔의 메소드 갑자기 나오는 게 조금 낯설죠. 이게 어쨌든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그 메소드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돔의 오브젝트와 돔을 다루기 위한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 자바스크립트 대표적으로 그런 걸 써서 이제 사용자 이벤트에 대기하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돔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돔을 또 없던 돔을 넣고 기존 돔을 없던 속성을 바꾸고 그다음에 특정한 엘리먼트들을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제거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일명 돔 매니플레이션, 돔 조작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여기는 사실은 돔 API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요. 이건 돔 API를 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자바스크립트. 즉, 자바스크립트와 돔 API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돔 조작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렇습니다. 돔 조작은 단순히 특정 엘리먼트에 대한 조작뿐 아니라 전체적인 뭔가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메소드, 돔 API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30분 정도 됐으니까요. 이 정도를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